자, 더불어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다가 검수완박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이른바 위장탈당, 꼼수탈당 논란을 빚었던 지금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 그런데요, 이 헌재에서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라는 판단이 나오기가 무섭게 민주당 내에서는 민형배 의원을 다시 민주당 품 안에 안아야 됩니다라는 목소리, 복당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비명계에서는 무슨 소리, 위장탈당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복당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차례로 저희가 붙여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탈당이라는 수단을 써야만 되는 상황이었다고 본인이 판단해서 진지하게 결정한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통과를 위한 어떻게 보면 민형배 의원의 어떤 결단이었다라고 좀 그렇게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복당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의 그런 평가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복당 이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전은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은 자유롭게 당적에 관한 자유로운 거취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또 헌재 결정문 내용을 보면 민형배 의원의 탈당 국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우정 탈당이라는 정치적인 공격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당사자의 의사 확인해서 네. 복당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글쎄요, 양 변호사님, 헌재 판단 이후에 그만 헌재 판단 나오기가 무섭게 복당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양 변호사는 좀 저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아까 이제 지금 박범계 의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예. 본인의 의사를 일단 물어보고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이제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 민형배 의원이 법사위에서의 그때 탈당했던 부분이 워낙 큰 쟁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가운데 나온 얘기 같고요. 예. 저는 이제 법사위에 관련해서 통과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건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명백히 밝혔죠. 그 부분을 어떻게 반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법사위와 관련된 논의는 사실 굉장히 오래 이전부터 있습니다. 지금 본회의가 분명히 있고 각 위원들이 있는데 법사위가 있으면서 마치 하원이 아니라 상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법사위 통과 못하면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국회에 지금 제적수와 상관없이 법안을 못 만든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근데 그것도 여야가 입장이 바뀌어요. 바뀔 때마다 어느 쪽이 다수당이냐 어느 쪽이 소수당에 따라서 매번 바뀌거든요. 이런 문제의 기본적인 부분을 법제사법위원회 원래 기능적으로 돌려놓는 쪽으로 지금처럼 법안이 다 법사위에 걸려가지고 아예 통과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좀 없애는 방안으로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형배 의원 복당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민형배 의원은 그동안 위장탈당 논란이 불거졌을 때 내가 뭘 위장했습니까? 나 위장한 바 없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가장 큰 문제는 절차적인 유연성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장탈당일 것입니다. 위장탈당은 국회판 위장 전입이지요. 지금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앉아있는데 위장탈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제가 뭘 위장탈당을 했습니까? 뭘 위장했습니까? 탈당 안 해놓고 탈당했다 했습니까? 복당 약속을 누가 했어요? 이제 헌재 결론까지 났는데 복당 문제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랑 복당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민주당에 되고 나 복당시키세요 이런 말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당연히 복당한 기회가 되면 한다. 그런데 그거는 당의 요청이 있으면 한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복당 문제는 저는 급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에서 하자고 하면 해야지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저렇게 이야기해왔던 민형배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그 헌재의 결론조차 위장탈당 등 심각한 위헌 위법적인 절차가 입법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적인가요?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된다고 허용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한장한 목소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조정원 의원님 한 말씀 하시죠. 예, 법사위도 법사위 나름의 고유 기능에 국한되어야 된다라는 지적 저는 따끔하게 받습니다. 다만 법사위가 헌법의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헌법의 일치성
체계 작구를 심사하는 과정에서의 역할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가 통과한 수백 건의 법안 중에 매년 10건 이상씩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결국 상임위에서 통과된 각 상임위의 직능을 위해서 통과된 법안들이 다른 법률과 충돌하고 게다가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가 아직도 1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따라서 법사위가 월권 행위는 하지 말되 법사위 고유의 기능을 계속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주 또 한 가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사위는 예. 국회에서 소수당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다수당을 갖고 있는 일당의 투표가 너무나 예측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만큼은 소수당에게 양보해서 네. 한 진영이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가 법사위원장의 야당 배분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이 원칙이 유일하게 깨진 게 이번 국회 전반기였습니다. 아,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갖고 법사위원장마저 차지하면서 예. 이 원칙이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깨졌습니다. 네. 이걸 보고 잘했다라고 박수치는 국민은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따라서 법사위의 기능을 가지고 지금 직권 회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법사위가 60일 안에 판결을 안 하면 검토를 안 하면 바로 본회의에 넘겨버리는 법사위 무력화 현상이 이제 비일비재해지는데요. 예. 이 경우 저는 힘의 정치의 폭력성이 더욱 드러날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영배 의원님 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법사위에 앉아 있으면서 제 자리 18명의 법사위원 중에 1명 네. 비교섭 단체의 제 위치 소위 캐스팅 보트라고 불러주시지만 이게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네.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작년 9월부터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던 제가 염색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도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아, 그염색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고민이 많으시군요. 예. 무엇을 가지고 뭐 의원님이 자기 정치적 소신으로 탈당하는 거 가지고 누가 뭐 비난하겠습니까? 정치적 판단을 국민들한테 받으면 되는 건데요. 이 앞에 위장이란 단어를 왜 붙이는가? 예. 위장 전입, 위장 탈당 할 때 형식적으로 민영배 의원님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지금은 무소속이시지만 예. 솔직히 얘기해서 이번 국회에서 민영배 의원님이 심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민주당 당원이 아닌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을까? 어허. 민주당의 입장에 쓰지 않은 적이 한순간도 있으셨을까? 예.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왜 많은 사람들이 위장이란 단어를 앞에 붙이는지 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고 고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영배 의원의 복당 논란. 근데 엄밀히 말하면 민주당의 당원 당규상 아마 복당은 탈당한 날로부터 1년 후부터 가능할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작년 4월 20일에 탈당했더군요. 민영배 의원이. 당원 당규대로라면 올해 4월 20일 이후에는 이제 가능한 것인데 어찌됐건 민영배 의원의 복당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